새로울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월요일은 뉴스 신세계가 좀 짧은 날입니다. 오늘 저는 윤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2번 정도 읽어봤는데요. 이 국무회의 발언만 가지고도 2시간 방송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과장되거나 가짜 뉴스로 보이는 것 또는 팩트 체크를 통해서 팩트가 아니라고 이미 언론에서 보도됐던 것들을 그냥 대통령 입으로 막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순방 성과 설명에 거의 3분의 1을 썼던데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 좀 하셨는지 좀 체크해 보시죠. 네, 말씀하신 내용들 특히 이제 팩트 체크가 필요한 부분들이 아마 그 부분에 좀 주로 집중이 돼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태원 참사 1주기 후에 처음으로 열린 국무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지난주에 다녀왔던 중동 순방에 대한 성과를 설명하는 시간을 많이 할애를 했는데 경제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12구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는 공개 발언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정부가 앞으로도 국민의 현장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 이 점을 굉장히 좀 강조를 하면서 본인이 민생 현장에 다녀왔던 얘기를 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만난 사람이라든지 어떤 대책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의 상황을 잘 짚고 있느냐라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들이 좀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식당에서는 끝없이 올라가는 인건비에 자영업자들이 생사의 기로에 있음을 절규하며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불해야 한다는 ILO 조항에서 탈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비상대책 마련을 호소하셨습니다.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두려워하는 목소리, 홍대 부근 상가 등 인파 밀집 지역에서 CCTV 등 치안 인프라의 부족을 걱정하시는 목소리, 인구가 몰리는 신도시에서 급증하는 방과 후 어린이들의 돌봄 수요에 대한 시급한 정부의 보완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하나하나가 현장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신랄한 지적이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직접 청취한 현장의 절규를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행자께서도 2시간 정도의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 대목만 가지고도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네. 뭐 일단 민생 현장 그리고 민생의 어떤 고통 이런 것들을 언급하셨는데 CCTV 설치 문제라든지 뭐 방과 후 돌봄 문제 물론 시급한 현황이긴 하죠. 당사자들한테는 절실한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물가가 굉장히 좀 빠르게 치솟고 있고 경기가 계속 고꾸라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절박한 민생 이슈라는 게 과연 CCTV 설치 문제나 방과 후 돌봄 문제였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1차적으로는 드는 거고요. 또 하나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만드는 대상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어떻게 보면 이제 헌법적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원칙이냐 혹은 중대재해에 대해서 경영자가 직접 안전을 책임지라고 만들어 놓은 중대재해처벌법이냐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장 좀 의문이 들었던 거는 대통령 이야기 중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도 우리 헌법 정신이 아니지만 그걸 위해서 그러니까 차등 적용을 없애기 위해서 차등 적용을 하기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한테는 최저임금을 적게 주기 위해서 ILO의 해당 조항을 탈퇴하자라는 대목입니다. ILO의 그 그러니까 합의 내용에 대해서 현안 내용에 대해서 각각 하나하나의 현안들을 우리가 받아들일지 말지 법률로 규정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겠지만 그걸 들어서 ILO 자체를 탈퇴한다는 거는 선진국가에서는 사실 상상하기 힘든 대목이거든요. 이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조항에서 탈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각각의 규약이 있어요. 각각의 규약별로 국회 비준을 하거나 그다음에 그 이후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나라 각종 법제를 어떻게 변경할 거냐. 왜냐하면 국제법, 비준한 국제법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ILO 규약 중에서 우리가 아직도 비준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것 때문에 있습니다. ILO에서 계속해서 이러면 안 된다. 특히나 그 결사의 자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항만 딱 떼서 탈퇴한다라는 말은 일단 말이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앞단에 분명히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법과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맞춰나가야 합니다. 라고 얘기해놓고 그 다음 단에서 ILO 조항을 탈퇴하겠다는 얘기를 해요.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춤을 추라는 겁니까? 대통령에게 정확하게 이겼습니다. 우리의 법과 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해외 자본의 국내 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큽니다. 근데 글로벌 스탠다드를 얘기할 때 가장 첫머리에 언급하는 노동 요건을 갖추는 데 있어서 ILO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이거는 있죠. 투자 유치가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요. 수출에 규제를 입어요. 왜냐하면 미국도 그렇고 EU도 그렇고 소위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고 ILO 규약이 준수되지 않으면 그만큼 물건을 싸게 만들어서 수출할 수 있다라고 해서 무역 규제를 합니다. 즉 노동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나라, 그다음에 소위 아리백처럼 환경, 탄소 저감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나라들은 수출입 규제가 굉장히 커요. EU나 미국이 전부 다. 근데 뭐 어쩌자는 겁니까 도대체.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는데 이미 현장에서는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라는 논란이 있는 법안입니다. 노동부하고 검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법 적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에만 하더라도 2022년 기준으로 했을 때 100대 건설사 외의 중소규모 건설회사 현장을 조사를 해봤더니 건설사고 사망자가 1분기에 41명, 2분기에 35명, 3분기에 43명, 4분기에 43명, 2023년 1분기 올해도 48명으로 거의 변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두려워한다면 이 숫자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같이 가야 될 텐데 근로감독관을 늘리고 법 적용을 적극적으로 엄격하게 해도 모자랄 판에 대통령이 나서서 김빼기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작년에 대통령실과 법무부에서 나왔던 얘기를 주목해 보셔야 돼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이게 어떤 의무를 규정을 하고 그 의무를 이행을 하면 처벌에서 면해주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법무부와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의무라는 게 뭐냐? 어떤 업체, 소위 중대재해 예방을 하고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표준화시키고 그것을 검사하는 업체를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업체 인허가는 누가 하냐? 법무부 장관이 하겠다는 겁니다. 노동부 장관도 아니고. 이런 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안을 다시 꺼내 들려고 하는 건지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하실 일이 너무 많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뭐 LNG선 카타르 갔다 온 얘기 뭐 이런 등등등의 얘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뭐 차차 또 이따가 그다음에 국민연금 관련된 이야기도 하시고 하셨는데 이따가 신박한 경제 시간에도 국민연금 관련된 이야기를 좀 평가를 해보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 고용률 통계가 62.6%로 역대 어느 정부와 비교해도 가장 높다. 전 정부 시기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투입했음에도 5년간 취업사 증가폭이 어쩌고 저쩌고 이게 쭉 비교를 하셨는데 이거는 여러 언론에서 팩트체크를 했어요. 왜 고용률이 62.6%냐. 두 가지입니다. 20대, 30대, 40대가 그냥 쉬었다. 더 이상 취업 노력을 하지 않는 거예요. 취업 포기. 이러면은 실업률에 포함이 안 됩니다. 고용률 계산을 할 때도 이 사람들은 모수에서 포함이 안 돼요. 20대가 2만 5천 명, 30대가 2만 8천 명, 40대가 6천 명 그냥 쉬었다예요.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모수가 작아졌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고용률이 어디서 늘었느냐? 60대에서만 늘었어요. 30대 8만 7천, 20대 8만 7천 명, 40대 5만 7천 명 감소했어요. 고용률이. 그래서 60대 제외 취업자 수 통계를 해보면 고용률이 감소했습니다. 근데 전 정부 탓을 하면서 역대 최대의 고용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런 말씀을 하셔도 되나. 언론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팩트체크 쭉 다 나와 있습니다. 누가 써주는 거고 이 써주는 걸 그대로 대통령이 검증 없이 읽으셔도 되는 건가. 참모들 저는 심각하게 교체를 고려해야 된다. 과장되거나 가짜뉴스라고 할 만한 이야기를 대통령의 입을 빌어서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 건가. 대통령의 말이 이렇게 가벼워도 되는 건가.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지금 이 경제 참모들이나 이런 분들 한번 홍군형을 내셔야 되지 않을까 대통령이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이태원 참사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별도 언급이 없었는데요. 아마 어제 별도의 추도 예배를 대통령이 이제 드렸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이제 서울광장 추도식에 참석하는 대신 서울 성북구에 있는 영암교회에서 대통령을 포함한 참모들이 이제 별도의 추모 예배를 했다고 대통령실 발표를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뭐라고 했냐면 이태원 사고 현장이든 서울광장이든 아니면 성북동 교회든 희생자를 추도하고 애도하는 마음은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정상회담 왜 이렇게 많이 하러 가세요? 그냥 저기로 하지 온라인으로 하시면 되지. 추모 장소에 구애가 없다면서요. 장소에 관계 없으면 정상회담 안 가도 되겠네. 어쨌든 어제 대통령이 이제 직접 추도사를 읽기도 했는데 이 추모 예배 자체가 일종의 이제 급조된 행사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소였던 영암교회 주보를 살펴보니까 어제 추모 예배가 별도로 적혀 있거나 예정이 돼 있었던 흔적은 없었고요. 그러니까 정규 예배, 신도들이 다 참석하는 정규 예배에 대통령이 따로 참석을 한 게 아니라 대통령실의 요청으로 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그리고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정부 여당의 인사만 주로 참석을 하는 추도 행사가 별도로 만들어졌고 그 주관을 영암교회의 담임 목사가 주관하는 형식으로 치러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읽었던 그 추도사는 유가족이나 혹은 국민들을 향해서가 아니고 국무위원을 비롯한 참모진들을 향해서 집권 여당의 인사들 앞에서 읊은 셈이 돼버렸습니다. 듣는 사람 없는 추도사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대통령실 측에서는 신도들하고 함께 원래 추모 예배를 할까 하는 방안도 검토를 했는데 경호 문제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신도들이 불편해질 것 같아서 따로 예배를 드리게 됐다라는 거고요. 성북구 영암교회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윤 대통령이 초등학교 시절 다녔던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이제 지난해 성탄절 예배를 드릴 때도 영암교회에서 드린 바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교회 배경에 맞춰서 대통령이 추모를 하는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행사를 급조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극장국가라고 하는 분석틀이 있습니다. 인류학자 클리퍼드 기어츠가 인도네시아 발리 네가라라는 나라의 사례를 통해서 제시한 개념인데요. 극장처럼 보여주는 겁니다. 국민들은 전부 다 관객으로 만들고 북한이 그런 극장국가다라고 분석한 논문도 있습니다. 작년에 위패도 이름도 없는 분향소에 6번 조문하고 종교 행사마다 찾아다니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미디어에 공개했는데요. 이런 것을 바로 극장국가라고 하는 거죠. 그런 그림, 그런 스펙타클을 연출을 하고 실제로 유족들은 찾아가지 않는 것이고 그런 극장국가의 하나의 무대로 어제 영암교회가 선택됐다. 이 극장국가라는 사회학적, 정치학적 개념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영암교회는 극장국가의 무대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진행자께서도 연설문 작성하는 참모의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오늘 이제 이 추도사 관련해서도 여러 언론을 통해서 비판이 나왔습니다. 일단 내용적으로 봤을 때 구체적으로 대통령이나 혹은 정부가 잘못했다라는 내용이 이제 빠져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뭐 세세하게 보면 첫 대목 지난해 오늘은 제가 살면서 가장 큰 슬픔을 가진 날입니다. 라는 문장 같은 경우는 비문이거든요. 예. 한국어에서는 슬픔을 가지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대통령이 공적으로 발화하는 이런 연설문을 만들 때 제대로 된 검토 없이 뭔가 좀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왜 도대체 유족을 직접 만나지 않는가? 왜 영국 여왕이 돌아가셨을 때 직접 가서 조문하지 않는가? 왜 정식 위패와 영정 사진이 없는 곳에서 6번 조문했는가 등등 하니까 이게 뭐 다른 이유, 다른 종교적 이유, 무속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들이 국민들한테 생기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의구심들을 대통령께서 직접 조문하고 유족 만나서 싹 없애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자, 국민의힘 혁신이 첫 외부 일정으로 오늘 광주 5.18 묘지 참배했네요. 그렇습니다. 어제는 개인 자격으로 12구 참사 추도 행사에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참석을 했었는데 오늘은 혁신위원회 출범 이후에 첫 외부 일정으로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를 했습니다.
혁신위 입장문을 보니까 혁신위의 중심 가치는 통합이다. 오늘 광주에서 시작된 통합의 발걸음은 혁신위 활동 기간 계속될 것이다 라면서 통합을 강조하는 모습이었고요. 혁신위원 12명 전원이 함께 참석해서 추모탑에 참배하고 행방불명자 묘역 앞에서 헌화를 한 뒤에 인요한 위원장 같은 경우는 한쪽 무릎을 꿇고 묵념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통합을 강조하는 혁신위가 당내 통합을 위해서 1호 안건으로 주창했던 대사면안에 대해서는 정작 사면 대상자들이 저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혁신위 발표 직후에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사면은 바라지 않는다. 장난도 아니고 그런 짓 하지 마라. 총선 후에 바뀐 정치 지형과 새롭게 정치를 시작하면 된다. 니들끼리 총선 잘해라. 라는 식의 비판을 내놨고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도 27일에 우격다짐으로 아량이라도 베풀듯이 이런 식의 접근하는 거 사태를 악화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28일에는 MBC 라디오 정치인사에 출연해가지고 선거 전략상 굉장한 바보짓이다 이렇게 이제 혹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을 해서 학교 폭력을 한 연예인이 피해자한테 억지로 사과하고 관계가 개선됐으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 징계가 잘못됐고 과거에 당이 다른 의견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윤리위를 가동했던 것을 반성한다고 나와야 된다라는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당사자들이 사면에 반발을 하니까 국민의힘에서 거꾸로 다시 이 사람들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박정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같은 경우는 홍준표 시장한테 지난 7월 수해가 엄청 심했던 상황에서 골프를 쳤던 것을 이제 와서 아무 문제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일부 댓글을 보니까 홍카콜라인 줄 알았더니 쉰카콜라다라는 글이 있었다는 식으로 직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서는 다시 시험을 봐서 다른 학교로 가는 건지 아니면 지금 학교를 계속 다녀야 되는 건지 결정을 하지 못하고 학기 교수님이 평점을 잘 안 줬다거나 조교 선생님이 학사 지도를 잘 안 했다고 불평하는 반수생의 느낌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이준석 대표를 둘러싼 탈당설, 신당설에 대한 견제구를 또 날렸습니다. 그 대사면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요거는 당내 통합과 화합을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힘겨루기만 더해가고 있다. 정치적 효과는 어떤 정치적 선전, 내가 이런 것도 하려고 해요라고 하는 효과를 노리고 하셨을 텐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당사자들의 반발을 더욱더 크게 하고 있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이고요. 자, 사실 주말 내내 국민들이 더 많은 관심 받았던 건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와 그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 씨 관련 사건인데 CBS 라디오 김현정 뉴스쇼에서 남현희 씨가 직접 본인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대목 들어보시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것 같아. 그랬더니 피회사에 이제 본인은 혼외자라고 했으니까. 그 피호텔? 근데 그 피호텔에 뭐 딸도 있고 아들도 있는데 막내 아들이 또 있는데. 숨겨진 아들이 또 있다? 네, 노출이 안 된 아들이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좀 정상적이지 않아서 그래서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성인이 됐는데 본인에게 그거를 이식을 시켜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고환 이식을 받았다? 네. 마치 장기 이식처럼? 네. 그래서 저는 이것 또한 불가능한 거라고 느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대기업이니까 뭔가 그런 의학적으로 그런 부분에 네, 더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남 씨는 오늘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도 감쪽같이 속았고 그리고 가족들과 아카데미 선생님들도 피해를 봤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전청조 씨를 고소할 예정이다. 뭐 이 점을 또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요거 뭐 굉장히 여러 가지 말초적인 관심도 많고 하는데 저희들은 가스라이팅의 범죄 심리학이라고 하는 좀 진지한 주제로 이번 주 수요일 날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깊이 있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신세계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